네, 이렌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이렌시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렌시스는 로봇 관련주죠.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왜 실적이 나와요? 감속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장주를 분류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 섹터를 분류할 때도 그런데, 이렌시스를 포함해서 SPG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테스트에 필요한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 이 돈을 누가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성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트렌드화 되어 가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드리면 성장 산업의 첫 번째 조건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것도 아니면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죠. 그쵸? 자금 집행이 됩니다. 근데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건 산업을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런 영향력이 좀 큽니다. 즉,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대기업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점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지만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에서 투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렌시스가 직접 삼성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를 받았죠. 그렇죠? 자, 근데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안 좋은데 연초 대비해서 10배 가까운 시세의 이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 봐야 될 건 올해 1월 달에 삼성의 투자가 발표되기 전에 나왔었던 이쪽 구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자, 7, 8, 9, 10, 11, 12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22년도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하는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 8월과 9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어냈을까요? 삼성의 투자를 먼저 알아서? 그쵸? 자,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내부자들은. 근데 그 내부자들의 그 정보만을 가지고 주가가 이런 식의 상승세를 나올 수 있을까요? 주식은 무조건 세력이 붙어야 되고, 그 세력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의 매수세가 몰려야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강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8월과 9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주가가 이런 식으로 23년도에 나왔었던 대시세 구간처럼 이런 구간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신고가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주 전체를 끌어올렸고, 그 시기가 장기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렌시스, SPG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긴 호흡에서 보면 3월 달에 엄청 큰 폭의 시세를 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큰 폭의 시세를 내기 위한 조건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1월과 2월, 3월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SPG와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볼 때 두 부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꿈을 꾸고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실적의 개화 시기에 다가오고 있는 구간인가, 이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꿈을 꾸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꿈을 꾼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허상이다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연구 개발 이쪽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바이오, 그쵸, 신약 개발 업체, 그리고 지금과 같은 로봇, 그리고 올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요. 꿈을 꾸고 있는 시기가 10년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로봇주들은 이미 다 지내왔다. 그리고 이렌시스와 같은 종목들은 감속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이 기간에도 돈을 벌어들여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확보가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로봇은 만들어서 시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로봇의 필수 부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속기 없이 테스트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러면 감속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꿈을 꾸고 있는 완성 로봇 업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에서는 감속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즉 시제품이 나올 만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삼성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앞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뭡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은 편승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렌시스가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왜? 실적이나 이슈보다 가격이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고가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안전 구간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렌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 내용을요.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에요.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라 단기 2주 동안에 내가 매도를 하면 보유 기간이 2주를 넘지 않게 보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때 매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실을 보지 않는 가격대여야 돼요. 손실을 보지 않는.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은 가격을 기준해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야 2주 안에 자 무분별하게 내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2주 안에 내가 적절한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런 시세를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매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즉시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렌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렌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2주의 기간, 그쵸? 근데 추적을 하는 기간을 더하면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내가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구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물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내가 실시간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는 이런 추적하는 구간 중에서 내가 단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시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 종목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장 초반과 그리고 장 시작 전에 거의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는데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나가는 종목이 최근에 상한가 행진을 보이고 있고 제가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자, 내용 확인 들어갑니다. 내용 확인 들어가면 여기에 이렌시스도 10월 10일 날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 확인 보면요. 일단 뭐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채권 금리 관련해서 시장 뭐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자, 내용 보면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시장은 채권금리가 오를수록 조정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권금리가 높아질수록 연준에서 긴장하게 되는 구조다. 지금 당장은 안 좋은 장세지만 여전히 종목이 중요하고 시장 조정은 오늘이 끝이라고 보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채권금리는 무한정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금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금리에 대한 것도 지금은 뭐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파월이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지가 실수해놓고 지금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다 무시하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종목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월 20일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S&T 에너지
자, 오늘 S&T 에너지, 엘컴텍, 한국석유. 자, 보세요. 8시 50분, 8시 52분, 8시 55분 모두 다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갔습니다. 내용 확인합니다. S&T 에너지 오늘 28%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지금 시각은 1시입니다. 오후 1시고, 자, 내용 보시면, 자,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한 내용 보이시죠? 상한가. 그쵸?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쵸? 그리고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10월 19일 여기 보세요. JCN 시스템, 대성산업, 원익 P&E. 자, 보세요. JCN 시스템 9시 4분, 대성산업 8시 54분, 장시작 전이죠. 원익 P&E 8시 53분, 이것도 장시작 전입니다. 자, 대성산업과 JCN 시스템 보겠습니다. 대성산업 보면, 자, 오늘 하락하지만 어저께 나간 종목입니다. 이건 10월 19일 날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 26% 상승, 시가 3.5% 상승. 그쵸? 그러면 장중에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잡아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그걸 알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자,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10월 19일 상한가 마감 됐고 장중에 20% 가까운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고가가 5%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한가 이후에, 그쵸? 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때 매도하는 거. 고가는 못 잡아요. 고가는 못 잡는데 상한가 이후에 갭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매도하는 것.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회색선을 하나 만들어 놨죠. 이렇게 회색선. 여기 보면 무대원입니다. 무대원이라고 제가 정해 놓은 건데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이 회색선을 터치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죠? 자, 이렇게 제가 이 선에 대해서는 공유를 못 해드리는데 이 선을 공유 못 해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계속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하면 간단하게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18일 수요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요. 그리고 쭉 올려보면 극동유화, SY, 그쵸? 오늘도 이쪽 그 중동 쪽의 건설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데 그런 종목들을 포함해서 SY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한 내용들 알고 계시죠? 그 중동 쪽의 전쟁이 좀 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극동유화나 석유 관련주 이런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종목이 장 초반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계속 보더라도요. 자, 우리 방은 난립니다. 그쵸?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내용 봅니다. 일진전기 보면 자, 요날입니다. 요날 시가에 진행이 됐었던 게 보합권에 진행이 됐는데 장중에 7% 상승이 나왔고 어저께 자 7%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매수, 그쵸? 신고가 매물 소화, 다시 매수 이랬을 때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루에 7%씩 빼더라도 내가 고가를 잘 못 잡더라도 어떻게 된다? 매도했을 때 나한테 손해가 없다. 이게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 있죠? 단기 보유 전략이다.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정리해서 매도가 나왔을 때 나한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실 없는 가격대를 보는 게 첫 번째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렌시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렌시스가 언제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0월 10일 이렌시스 8시 37분입니다. 자,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이날 전쟁이 나온 그 날이에요. 전쟁이 나온 2주 전 화요일일 겁니다. 그때 이렌시스가 10월 10일 날 8시 37분 장 시작 전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면 오늘도 20%대 급등을 보이고 있지만 10월 10일 보세요. 시가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22% 급등을 보였고 여기 종가 12% 오늘까지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오늘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고가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놨다. 자, 그렇다는 건 첫 번째, 이렌시스에 대해서 내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가 한번 실력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렌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는 바빠서 장중에 이런 종목이나 단타성 종목들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매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매매를 진행을 할 계획인데 이 구간에 내가
단타를 활용을 하면서 또는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 외적인 내용을 내가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하루에 5% 10% 뭐 많게는 뭐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와 선반영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고가와 선반영에 대한 이해인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처럼 대시세 구간을 내가 보유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매수 구간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매도를 잘하려면 매수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무엇보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호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호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밀을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